자, 주말에 보니까 한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 대선 패배하는 자는 감옥을 간다. 내년 대선판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감옥, 구속 등의 언급이 유달리 많아서 누가 되더라도 대선의 진척에서는 감옥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대선에 이겨야 된다. 이기면 어쨌든 현직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지금까지 패배한 정적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패배한 자는 어쩔 수 없이 감옥을 가게 될 행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2년에 DJ가 당시 대선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동지이자 또 적이었던 YS에게 패배하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YS 임기가 말년에 이르르던 96년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그러면 DJ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영국으로 가서 외유를 했겠느냐. DJ의 외유의 배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YS와 DJ는 상대를 너무 잘 아는데 DJ가 92년 대선에 패배하고 그리고 한국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 YS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주게 되고 그것은 DJ 자신의 그야말로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DJ가 영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지금 지게 되면 감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을 향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시절 감옥으로 보낼 거다. 그래서 대장동 문제는 결국 이겨서 감옥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홍준표는 자기가 되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감방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지금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된 후 특정 인사를 감방에 보내려면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권한으로 검찰을 움직여서 보내겠다. 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를 일하는 동안에 경기도 예산이 선거운동 예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은 경기도청을 나와서 감옥으로 가야 된다.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심지어 이낙연 측의 서른 의원까지 구속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다른 야당의 후보도 지금 감방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보복에 대한 틀은 누가 짰느냐? 이 문재인 좌파가 짰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2007년 선거와 관련해서 BBK 다스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정권은 2007년에 대선에 출마했던 이명박을 감방으로 보내고 또 자기들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도 감방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선에 출마한 모든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낙선하면 감방에 가게 되는 사적생, 즉 죽기로 각오해서 대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감방에는 반드시 대선 출마한 사람이든 대선 후보든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치를 하던 사람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자신이 대선에 출마 안 했으면 숨겨졌을 비리가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비리가 대선 출마로 드러난 사람은 그 감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보편적인 주요 정치인이나 또 지자체장 출신 정치인 등이 다 이 정도 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정치가 시궁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 걸고 대선 출마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재명을 보면서 뭔가 많이 불편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느낌이 들어요. 주말에 보면 로봇 개한테 이재명이 전시회에 갔다가 넘어뜨리는 장면이 지나치게 대중들의 일반적인 시각을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건드려 보는 정도나 아니면 거기에 주최 측과 관련 있는 인물에게 이 개가 뒤집어졌을 때 복원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쪽이 들어서 뒤집었을 때 복원력을 보는 걸 원하지, 대선 후보 자신이 배를 잡고 그야말로 강아지 같은 로봇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힘을 주어서 뒤집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배석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화들짝 놀라며 망가지는 것 아니냐, 너무 세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자, 이 로봇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그 지분 80%를 현대차가 그쪽에서 인수해서 했던 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고 난 이후에 일부 해외에서 로봇 테스트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발로 차는 장면을 보여주며 그걸 과격 운운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로봇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 행동이 좀 상상을 초월하는 관점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지, 뭐 그렇게 로봇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져서 뒤집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로봇에게 과격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에게 발로 차도 로봇을 뭐 때려서 넘어뜨려도 로봇은 복원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험하는 사람이 발로 찬 그 영상, 널리 알려진 영상을 가지고도 미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을 많이 가진 그런 기계와 사람이 공존할 때 사람이 기계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애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윤리 문제까지도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라는 자가 물어야지요, 주최 측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복원력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라고 해야지. 미국에서도 그 개를 차는 걸 했을 때 항의나 분노가 심했어요. 자, 개발자들이야 그 개발하는 로봇을 놓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겠지만은 그걸 공개했을 때 지켜보는 대중들은 그냥 로봇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에 대한 학대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지요. 자, 그런데 대선 후보가 온갖 카메라를 다 들고 몰고 다니면서, 그래서 로봇 전시 행사에 와서 그 로봇의 배 아랫부분을 잡아서 굳이 뒤집어서 그냥 넘겨뜨리는 그 방법이, 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최 측에서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덤블링이나 복원 능력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그런 행동이 대선 후보가 정서상의 공감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걸 과격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는 사실관계가
없었던 거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가짜 뉴스입니까? 스테이크 먹었더니 식당에서 칼 휘둘렀다. 참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로봇 윤리나 또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지적들, 실험에 통제된 환경에서 하는 것과 대선 후보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개를 발로 차는 그런 영상은 개가 정말로 군사적 목적이나 경찰 목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에 견딜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실험실에서 검증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로봇 개발자나 연구원이 아니고 현장이, 그 전시회가 로봇 내구성 테스트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전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로봇의 모습을 보고 구경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그런 정밀한 로봇을 그냥 손으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그 로봇을 두 손으로 잡아서 확 던져버리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런데 현장에 설명하는 관계자가 이재명에게 로봇은 밀려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재명이 갑자기 로봇을 손으로 한 차례 밀었습니다. 사전에 이재명이 주최 측에 양해를 구하는 장면도, 권유를 받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봇은 손으로 밀었는데 밀리지 않고 그냥 버텼어요. 이러자 잘 버티네요 라고 말하더니 로봇의 아랫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그대로 뒤집어 버려서 로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와당탕 들렸고, 곁에 있는 여성들이 깜짝 놀라는 일까지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는 이렇게 탄성까지 나왔고, 자, 그런데 로봇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고, 이재명은 일어나야 하는데라고 했고, 관계자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을 했고, 로봇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은 비슷한 유행의 로봇을 만나가지고 자, 들어봐도 되냐고 들어보고는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문재인이 정상이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거 하고 또 재난지원금을 지금까지 25만원씩 두 번 줬는데 최소한 50만원을 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유세를 이재명이 확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보면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 80%가 찬성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의 이런 행동, 로봇을 뒤집는 행동,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 80%가 찬성할 거다. 고작 30%가 고통스러워도 그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도난이라고 이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더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 자, 그러면서 대장동에서 지가 저희를 저질러 놓고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하고 공공이익 100%를 갖다가 환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도 좀 엽기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기자들 앞에 대장동 공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참으로 의아스러운 이야기죠.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정말 이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속이 정말 국민들이 좀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진실은 뭘까요? 그의 실체는 뭔지 궁금합니다.
동지여